안녕하십니까. 뉴스바리스타 윤민석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었죠. 이 통합과 화합,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내세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. 이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 후보자가 되는 사상 첫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이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야당의 거부감은 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아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또한 그 과제로,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 입법부 수장 경력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야권에서는요,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 전 의장을 이 행정부 위인자로 삼는다?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면서 이 연일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한국당 내에서는 시다바리, 즉 보조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정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황교안 대표는 정세균 의원을 지명함으로써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 입법부를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시키고 말았고,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유례 없는 방법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게 계속해서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혹은 야권에서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?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요, 대충 이렇습니다. 일단 굳이 이 권력의 순위라고 말하자면요,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서열 1위는 대통령, 그리고 2위는요 국회의장, 그리고 3위는 대법원장, 그리고 4위가 이 헌법재판소장, 그리고 5위가 국무총리, 6위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좀 바뀌었는지 이게 지금 3위가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, 어찌됐든 이 국회의장은 서열 2위고 이 국무총리가 서열 5위입니다. 이렇게 되면요,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대충 머리를 딱 굴려봤는데 그냥 앞뒤 자르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사장 팀에 있었던 어떤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요, 이 과장 정도로 임명이 됐다, 뭐 과장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왜 이 자유한국당이 혹은 뭐 다른 야권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당연히 부사장을 맡았을 때 그 부사장 팀에서는요, 왜 우리 자존심이 있지 왜 갑자기 과장으로 가다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자면요, 이 신재철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입법부 수장을 한 사람을 지명했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이 본회의 때 국무총리한테 경례를 받는데 이 정 후보자는 후배 국회의장한테 경례를 해야 한다,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덧붙였습니다.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요, 이 시다바리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정 후보자의 지명을 비판했습니다. 이 김 정책위 의장은요, 이날 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요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오래전에 본 영화 친구가 떠오릅니다. 거기서는요, 이 시다바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경악할 일입니다. 이 전체적인 민주정의 원리가 몰락했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밝혔습니다. 이 문 대통령이 정 총리 후보를 지명한 17일 이 국회의원 회관에서는요, 이 정 후보는 이 취재진 앞에서 우리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 총리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라고 지명 상황을 밝혔습니다. 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인사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모두 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뉴스바리스타 윤민석이었습니다.